생각해보니 영 이상하구만. 이미 나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I can't help myself. 여기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보리 산골짜기에 관음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전시는 신흥사에 있으며 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고찰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며 초막으로 내려오다가 1948년 절을 다시 지었으며 1965년 관음사란 이름으로 개칭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원주민들은 지금도 사명당절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왜 어엿한 신흥사에다가 바뀐 관음사란 절 이름이 있는데도 사명당절이란 이름으로 내려오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여 연관성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사명대사의 본명은 유정이며 출가 전 속가의 이름으로는 임응규자를 썼습니다. 밀양에서 태어났지만 어떻게 머나먼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 인연이 있을까 따라가 보니 사명대사의 고조부 임양이라는 분이 고려말 공민왕 때 정승에 올랐으나 신돈을 재상으로 중용한 인사가 부적절하다 하여 직간을 하였다가 충남 홍주 고구도로 유배되었으며 다시 보령시 남포 월전리 죽도라는 섬으로 이배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육지화된 남포 방주제의 상하원이라는 곳으로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입니다. 임양은 둘째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이 임왕길이며 차남은 사명대사의 증조부 임효곤께서 문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정학원장을 지낸 후 대구 수령으로 있다가 밀양으로 옮겨 살았으며 풍천 임씨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조부가 임종은, 아버지가 임수성이었으며 유학자 집안에 임응규 사명대사가 태어나게 됩니다. 임양 정승공의 묘택이 보령시 웅천읍 수보리 관음사에서 멀지 않은 평리 양각산 염주봉에 있다 보니 그 당시 뿌리를 중요시하던 시절, 물론 부처님의 제자로서 속세의 인연은 끊었다지만 조상의 인연을 찾는 것도 하나의 공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관음사에 걸어서 한나절거린 성주사지가 있었습니다. 그 웅장하던 성주사지가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리니 불자로서 속이 많이 상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승려로서 도총섭의 교제를 받아 왜구와 싸울 때 많은 성주사지 스님들도 참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사명대사는 한 번쯤은 꼭 찾아와서 머무를 곳이 바로 지금 관음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신흥사 중창을 위한 건설문 중에 옥마산 남쪽의 권음동 신흥사는 신라 원효대사의 창건유지이며 고려말 지공화상이 수련한 곳이요 2조 사명대사의 원각사이오며에서 2조 사명대사의 원각사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 보면 그때 당시 잠시 머무르면서 깨달음의 시간을 가졌지 않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명당의 어록집에서 제죽도 유일에서 앞에 죽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의 남포 방주제에 붙어있는 상하원 자리를 죽도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사명대사가 고조부 임양의 유배지를 찾아본 흔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관음사 비구니 설인 스님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관음사 토불 속에서 사명대사와 서산대사의 탱화와 함께 어른 손가락만한 철불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400년 전에 철불이라고 하였답니다. 과연 그 손가락만한 불상이 사명대사의 유품인지 지금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럼 사명대사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한번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명대사는 어릴 적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형제들과 함께 뛰어놀던 세상이 부러울 것 없이 자라다가 갑자기 찾아온 전염병으로 형과 누이가 세상을 달리하였으며 슬픔도 가시기 전에 사랑하던 사명당의 여인도 비명 행사로 잃게 되었답니다.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사명당이 15살 되던 해 역시 세상과 달리하였으며 그 다음에 아버지마저 운명하셨습니다. 사명당은 철저하게 기댈 곳 하나 없이 버려진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전에 인연이 있던 김천 직지사로가 신목 화상으로부터 출가 등록을 합니다. 앞으로 큰일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충유 억불 정책으로 승과 시험이 없어졌는데 다행히 문정왕후가 불심이 깊어 승과 시험을 열어놓았던 시기에 서산대사가 이래 사명대사가 4회째 장원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 후 유학자들과도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직지사를 거쳐 1575년 선조 8년 당시 선종의 가장 큰 절인 봉은사 주지로 천거되었으나 수행을 핑계로 그만두고 묘양산 서산대사를 찾아가 수행 정진을 하게 됩니다. 3년 만에 하직하고 1581년부터 전국 명산 대첩의 절을 찾아다니면서 선을 닦게 됩니다. 또한 과거의 인연으로 1589년 정예립이 모반에 연루되어 투옥되기도 합니다. 그때 친동생처럼 따르던 허균과 유생들이 발벗고 나서 탄원서를 올려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592년 금강산 유점사에 머물고 있을 때 왜군들이 쳐들어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9고을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속세를 떠난 몸으로 속세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도륙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사명대사는 서산대사께 진언을 합니다. 지금 의병들도 일어나 왜군과 싸우고 있는 마당에 스님들이 일어나 함께 싸운다면 조선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산대사는 살생금지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저버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명대사는 부처님 옳은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끊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서산대사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사명대사의 말이 옳습니다. 사명이 앞장서서 승병을 모집하고 백성들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서 승병을 모집하고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스님들은 산속지대에 밝았기 때문에 적의 테러를 차단하고 보급로를 끊어 적을 격퇴시키는데 커다란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효성 명나라 장수와 함께 고니시 유키나카가 이끄는 함락된 평항성을 탈환하였고 더불어 한양으로 후퇴하는 수락산 전투에서도 대성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대사가 참전한 행주산성 전투, 천안직산 전투, 평양성 전투를 왜군의 입장에서 최고의 손실을 가져오는 3대 전투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외 크고 작은 전투에서 사명대사가 가는 곳이면 지략과 병법으로 혁혁한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대의 역사서에서는 승려라는 구실로 승의역불 정책으로 일본에서는 조선의 삼정승보다도 위대하다고 평가했지만 조선에서는 유독 무협지나 등장하는 인물로 격화시켜 놓았습니다. 1592년 임진년에 발발한 조명연합군과 승근의 활약에 삼국이 지쳐가고 있을 때 강화회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적진으로 들어가 강화회담을 할 사람은 조선 대신 중에는 없었습니다. 사명대사는 고니시 유키나카와 가토 기요마사의 사이가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조선 측에서 가토 기요마사를 만나 진짜 강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사명대사는 고니시 유키나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가토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히데요시의 7가지 강화 요구사항 중에 조선 8도 중 4도를 일본이 다스리며 왕자 1명도 일본의 볼모로 요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3개월 후 가토가 회담을 주선하여 찾아간 자리에 가토는 조선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물으니 사명은 조선에는 없고 일본에 있소이다. 그러면 그 보배가 무엇이요? 보배는 당신의 머리요? 가토 기요마사는 순간 사명대사의 당돌함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큰 웃음소리로 의연한 척하였습니다. 사명대사도 역시 큰 웃음으로 화답하였으며 주변의 외장들도 어이없다는 듯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이 대화는 일본어로 전해져 사명대사를 설보화상으로 유명해졌으며 토요토미 히데시도 그 소리를 듣고 한바탕 배를 잡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 몰래 명나라 심리경과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카는 제2대장인 가토 기요마사를 배제하고 가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명왕제는 일본군이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갈 것과 히데요시를 일본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 외에 별도로 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명왕제 국서를 정사 양방영, 부사 심리경은 일본어로 건너가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배알하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부들부들 떨며 이어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히데요시가 요구한 내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생각해보니 영 이상하구만. 이미 나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히데요시는 칼을 뽑아들고 고니시 유키나카를 쳐 죽이라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년간의 강화 협상은 물거품이 돼버리고 다시 정유재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정유재란이 1597년 2월에 발발하여 1598년 12월에 가까울 때 토요토미는 명분없는 전쟁에 일본은 피폐해 갔으며 정신적으로도 세자 측복 문제로 병약해져 9월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하여 7년간의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치욕스러운 전쟁으로 80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죽었고 10만 명에 해당하는 포로들이 일본에 끌려갔으며 처음에는 고향 생각에 잠 못 이루다가 벌써 10년이 넘는 생활에 지쳐버려 일본인과 결혼하여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조선은 일본이 다시 쳐들어올지 몰라 적탐사를 보낼 사람이 마땅치 않아 또다시 사명대사가 일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미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마쿠가 들어선 뒤였습니다. 조선과의 전쟁을 반대한 사람이고 덕으로 다스린다는 정치 이념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이에야스하고 담화를 통하여 사명대사는 내 것이 아니면 토를 한 자락도 가지지 말라 했듯이 조선의 포로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들도 지금까지 삶이 있으니 그들의 자유의사에 맡기면 어떻겠소 하며 응수를 하였습니다. 사명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 2차에 걸쳐 3천여 명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선조는 2번에 걸쳐 상을 내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승근팔도 도총섭부터 정삼품 당상관의 벼슬을 제수하였으며 나중에는 종이품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까지 벼슬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공신들 중에 부모, 조부모, 증조모까지 3대에 걸쳐 증적을 내려준 사례는 동서거금을 막론하고 더구나 승리에게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명대사가 10개월에 걸쳐 체류하는 동안 설보화상으로 유명해진 사명대사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일본의 고위급 인사들은 사명대사의 그란자락을 받기 위하여 줄을 섰다고 합니다. 또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회담을 기다리는 수개월 동안 불교계 인사들과도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특히 교토의 임재종 계산지인 흥성사를 장건한 엔니 스님에게 유목 6점을 남겨주었고 자를 허응이라 했으며 호는 무염이라 지어졌습니다. 허응이라 하면 조선시대 역벌 송해 정책을 펴고 있을 때 불교를 잠시 분을 열게 한 보우천사이며 이때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승가시험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호를 무염이라 지어준 것은 신라말 구산 선문 중 보령 성주 산문을 아주 크게 번성시키신 장본이며 일본도 선종이 널리 번성하라는 뜻에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보령시 사명대사 영구가 이민식 향토 교수는 일본 흥성사를 다녀오며 그 당시 조선을 구한 조선의 3대 성씨가 아닌 하나의 성씨가 조선을 구했다고 일본은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성사 주지 엔니 허응화상은 보령 성주사지 무염대사를 단독 관세음보살로 모셔졌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